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LG전자 영상 찍어드린 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기관이 컨트롤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기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치가 높아.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떨어지겠지만, 그러면 기관이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뭔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이 조금 그래요.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외국인이 주체가 되든 기관이 주체되든 주가를 돌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LG전자는 어제 기준으로 타이밍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타이밍이 안 좋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누가 밑에서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야 그래야 매수 타이밍이 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 지지 밟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머리를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떨어지는 물량 떨어질 때 개미가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받아주는 흐름이 안 나타나요. 지금 기관도 보면 이 주황색이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이 지금 받아주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죠. 던지고 있죠, 밑으로. 그리고 외국인도 잠깐 볼까요? 외국인도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누가 받아줘야죠. 기관이든 외국이든 누가 받아줘서 하락세를 멈춰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같이 기관과 외국인 같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받아주고 있습니까? 누가 받아주고 있냐면 우리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개인들을 좀 크게 보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까지 늘려놨습니다. 개인이 한없이 위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보이죠? 대신 개민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들이 던지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이 던지는 타이밍이 주가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줄 수 있어요. 왜? 개인이 던질 물량이 많으니까. 개인이 던져야 주가가 올라간다 하는 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들이 던지면서 바닥 잡고 양봉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과연 돌릴 가능성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타를 쳐야 되고, 제가 어제 삼성 SDS 영상에서 어떤 종목에 단타를 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장비주들이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으로 대거 자금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대거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큰 축의 수레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한 번에 꽝 하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큰 수레바퀴가 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메인 단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밤새 브로드컴이 어떻게 됐어요? 브로드컴에서 좀 큰 하락세가 나왔죠. 그래서 그 브로드컴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충격과 공포였죠.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하락세가 났어요. 1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중심으로 하방양세가 강하게 찍힐 것이다, 이러면서 어제 제가 메인 단타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던 녀석들의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뭐 유진테크 잠깐 보면 유진테크 어때요? 이 녀석이 오늘 장중에 시가가 마이너스 7%예요. 꽝 하고 떨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확 말아서 올리죠. 플러스 5%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1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강하게 꽝 하고 들어온 녀석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고요. 이런 녀석들이 메인 단타 재료가 되는 거라고요. 돈의 수레바퀴가 큰 게 들어왔으면 그 큰 바퀴가 돌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단타를 치는 원리 중에 하나이다. 안정적으로 단타를 치는 방법입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단타라고 치시면 저와 함께 단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추천해서 뭐 올랐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날 얘기합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가 말했죠가 아니라 전날에 말하고 다음날 단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 실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겠죠. 오늘 시장이 겁나 빠졌거든요. 오늘 대략 한 500, 600 종목 정도가 상승했고요. 1900 종목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한 종목 상승하면 세 종목이 박살나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이런 곡 골라낸다라는 것이 제가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단타 치면서 수익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다시 반등세가 나와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급을 보잖아요. 이 수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는 개미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주는 개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개인들이 주가를 반대로 한다라는 거 느낌 오세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개미가 엄청나게 매수해 주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수급이 꼬인 것 같죠?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 잠깐 보면 물론 꼬인 적도 있죠. 이거 개미의 물량을 좀 더 확대해서 날짜 보이죠? 확대해서 본 겁니다. 개미가 팔면 주가는 빠지고요. 개미가 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사면 주가가 빠지고요. 개미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보이죠? 개미가 사면은 주가는 빠지고요. 개미가 팔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보이죠? 최근 흐름에서 여기서부터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깨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여기가 언제예요? 최저점. 여기가 6월 1일이거든요. 개미의 최저점. 6월 2일부터 겁나 열심히 매수했다는 얘기죠. 차트로 보면 6월 1, 2 여기에서 개미가 대거 들어갑니다. 보이죠? 꼭대기에서 대거 들어가는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고점에서 낮아지는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고요. 고점에서 낮아지는 타이밍. 그러니까 올라가는 중에 여기서 꺾이겠지 이러고 예측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꺾이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꺾이는 거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 밟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오겠지. 그리고 분차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지지 전 고점 라인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겠지. 스토캐스틱이 저점에서 물 찼으니까 침체선에서 반등세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조적으로 보는 거고 메인으로 보는 거는 그래서 기관이든 어쨌든 외국인이든 간에 얘네들은 결국은 개미를 털어먹기 위한 거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 플러스 외인이 뭐예요? 개인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 오늘 100만 주, 기관 오늘 18,000주, 합치면 110만 주 나오죠. 외국인 10만 주, 기관 2만 주, 25만 주, 합치면 30만 주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을 합치고 마이너스 1을 때리면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선해갖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내줄 것인가, 수익을 내줄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 우리는 외국인이 의지를 갖고 있는지 기관이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메인으로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개미가 파냐, 개미가 팔아서 주가가 올라가냐, 그것만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타이밍상. 그러면 이들이 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미가 왜 털고 나가고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 LG전자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뭡니까? LG전자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젠슨왕이 한국 온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젠슨, 엔비디아가 GPU로 AI를 아도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 아도 치는 시장 속에서 로봇 쪽으로 넘어가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그 로봇 쪽 피지컬 AI를 맡아줄 것이냐 해서 LG전자가 눈에 띈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I를 피지컬 AI로 넣기 위해서는 휴머로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간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집 안에 가전으로 AI 피지컬 로봇을 누가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백색 가정 1위는 결국 누구예요? LG잖아. 그래서 엔비디아와 LG가 만난다라는 것은 이 백색 가전의 AI 시대를 열겠다. 피지컬 AI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 아니겠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겠는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 엔비디아랑 엔진전자랑 뭐 계약을 따냈어? 아니거든. 물론 계약을 따내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번에 젠슨왕이 왔잖아요. 어젯밤에 왔습니다. 젠슨왕이.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을 봐요. 네이버 만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고점 넘어갈 수 있어요. 네이버가 젠슨왕 만난다고 해서 위에서 움찔움찔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고점이잖아요. 이 전고점 라인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SK 뭐 만나고 여기 보죠. LG 구강모랑 만나잖아요. 현대랑도 피지컬 AI 이야기 나누어주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있죠. 그래서 지금 만나는 것들을 보면 반도체와
로봇과 그리고 젠슨황의 만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근에 LG가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재평가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여 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번에 젠슨황과 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왜? 개미들의 물량을 누군가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개미만 드득드득 붙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타이밍이 온다면 바로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겠죠.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이거 꺾이면 되는 거예요. 주황색 꺾이고 주가 반등세에 나와주고 그 타이밍만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나는 LG전자 보고 들어왔어요 라고 메시지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LG전자의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미친듯이 팔고 있거든요. 보이죠?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팔고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LG전자, 한국 주식에다가 넣어야 될 만큼의 숫자가 있고 거기에 LG전자가 담당하는 물량이 있을 거예요. 가격으로 평가를 하겠죠. LG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LG전자가 요만큼 차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수익이 난 거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같은 현상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에서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주가가 빡빡하고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도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기계적으로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계적으로 팔고 나가는 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죠. 어쨌거나 지금 이거 기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외국인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 나간 외국인들이 들어올 시점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글로벌 펀드들이 언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 우리나라 주식이 차지해야 되는 비중이 이 정도, 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잘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잘라낼 거냐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 리밸런싱을 언제 할 거냐고. 이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2차 상승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요. 물론 LG전자 같은 이런 녀석들 중심으로 올라가죠. 리밸런싱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 리밸런싱이 언제 될 거냐면 6월 달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SCI 같은 경우는 8월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간을 지나가면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조금 한국 시장이 주춤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최근에 국민성장펀드라든지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외국인이 던지고 나가는 물량은 우리나라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급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다소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뭐 조정받고 언제까지 상승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2차 상승 밸류는 반드시 터진다라는 것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IMF 이후에 최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집 나가는 외국인들 있죠. 이 집 나간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요. 그리고 뭐 사요? 달러를 사겠죠. 그러면 공급은 원화의 공급은 많아지고 달러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고구마가 하나가 있어. 이 고구마를 농사가 너무 많이 지어져서 풍년이 열렸어.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데 풍년이 열리면 가격이 떨어지죠. 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농사를 졌는데 이번에는 고구마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고구마의 가치는 올라가죠. 이게 달러입니다. 수요가 높아진 거. 그러니까 달러는 수요가 높아져서 가치가 올라가고요. 원하는 공급이 높아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팔고 나가니까 원화가 공급이 넘쳐나가는 거고 이들이 팔고 나가서 뭘 사고 싶어요? 달러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달러에 1,000원 하던 달러가 1,000원 주면 1달러를 바꿔줬었는데 1달러가 가치가 너무 올라간 거야. 그리고 1,000원이 가치가 너무 떨어진 거야. 이제 1,500원 줘야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환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를 들고 외국인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원화가 완전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들고 한국에 들어오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방향만 한 번만 제대로 쏠려주면 환율도
곱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환율이 박살나는 건 외국인들도 일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네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의 키는 뭐 깐부 해동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LG전자의 이 개미들 물량을 누군가 털어 먹으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타이밍이 나와야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잡혀요. 그 전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불안한 그 시선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개미들이 팔 공간이 많으니 이들이 팔아서 이만큼 내려와주면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보이죠? 개미가 팔고 있는 와중에는 주가는 올라간다고. 개미가 팔고 있는 와중에는 주가는 올라간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팔 공간이 많으니 주가는 더 강하게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타이밍 함께 노리도록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